안녕하세요, 여러분. 젠으로 살아가기의 젠입니다. 벌써 회사를 입사한 지 3달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첫 직장이 중소기업이었던 저는 현재 대기업을 다니면서 모든 프로세스들이 아직도 놀랍고 신기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참고로 제가 다녔던 회사는 첫 직장도 그리고 현재 직장도 컨설팅 회사여서 일반 인더스트리 회사랑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미국에서 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제가 네트워킹을 위해서 어떤 분을 만났었는데요. 그분께서 한국에 있는 저희 회사에 출장을 약 한 달간 다녀오셨을 때 미국에 있는 이 회사와 한국에 있는 이 회사가 국가가 달라서인지 문화가 많이 다르다라고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회사 문화는 차이가 국가로 인한 차이가 좀 있을 거니까요.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요. 최대한 그런 객관적인 요소들을 준비해 봤으니까요. 재미있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업들의 차이를 크게 3가지로 나눠봤어요. 첫 번째는 입사하고 그 프로세스, 두 번째는 프로젝트 진행이 되는 프로세스, 그리고 세 번째는 인사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입사 과정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한국에 있었던 회사는 중소기업 컨설팅 회사였고요. 그 회사에 들어가는 프로세스는 현재 이 대기업 회사보다 훨씬 더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 회사는 서류를 통과하면 1차, 2차 면접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수습 기간으로 일을 하면서 제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그거 관련된 제안서 같은 프로젝트를 높으신 분들이 계신 곳에서 발표를 해야 되는 PT 면접까지 있었습니다. 그것까지 잘 통과를 한 후에 이제 대표님 면접을 통과해야 3차 면접을 통과해야지 정직원이 될 수 있었어요. 여기 미국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대학원생일 때 지원을 해서 이제 인턴을 하고 거기에서 오퍼를 받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 둘을 비교한다면 확실히 차이가 있지만 그냥 바로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기 위해서 학교 이제 졸업을 앞두고 지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1차, 2차 면접이 있고요. 그 사이에 아마 그 시험을 봐야 될 거예요. 컨설팅 회사들이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시험들을 치거든요. 시험을 보고 1차, 2차 면접을 봐야지 최종 오퍼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사 후에 트레이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국의 중소기업에 입사를 했을 때에는 그 당시에도 트레이닝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대표님과 파트너님과 하루 종일 같이 이제 회의실에서 앉아서 다양한 주제로 토론 같은 시간을 보냈었고요. 그리고 약 일주일간은 제 부서랑 직접적으로 관련된 교육을 외부 기관을 통해서 일주일간 교육을 받았었어요. 여기 현재 이 대기업 회사에서는 일주일간 인성 관련된 트레이닝을 했고 한 두 번째 주에는 이제 제가 일할 그 부서 관련된 트레이닝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호텔에서 이루어졌었고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주에 인성 관련된 트레이닝에서는 고객들을 어떻게 응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프로젝트 관련돼서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한국에 있었던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환경 컨설팅을 집중적으로 하는 회사였지만 제가 들어가 있는 저의 팀은 총 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 프로젝트가 배정이 될 경우에는 저희 5명 그리고 그 안에 또 팀이 2개였거든요. 그래서 저랑 팀장님이 항상 한 팀으로 프로젝트를 배정받으면 둘이서 계속 함께 일을 했었습니다. 현재 여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서가 약 200명이 넘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매번 그 프로젝트가 배정될 때마다 팀이 계속 바뀌고 저의 팀장님, 여기서는 매니저님 또는 시니어 매니저님, 파트너가 계속 바뀌면서 팀이 새롭게 구성이 됩니다. 중간에 이제 프로젝트가 마칠 때 또는 이제 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중간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그 평가를 해주시는 분이 매번 바뀌게 됩니다. 승진 대상자 관련된 평가는 모든 평가서를 취합해서 라운드 테이블에 모여서 최종 결정을 하지만 한 분이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분들께서 제 자신을 평가를 하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일 수 있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가장 큰 차이는 모든 내용을 공유한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휴가를 가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 일에 투입돼서 제가 하던 일을 이어나갈 수 있게 그런 툴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공유하고 어느 누구가 이거를 서포트해도 할 수 있게 문서를 정리하고 정보들을 모두 공유하게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갈 때에도 조금은 덜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리 그리고 효율성이 굉장히 달랐습니다. 중소기업을 다닐 때에는 야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리고 철야도 몇 번 했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날수록 저도 이제 일하는 요령도 생기고 저희 팀장님께서 일을 다 했으면 이제 가도 된다 이런 분위기를 많이 형성해 주셔서 팀장님이 계셔서 퇴근을 못하고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여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한 시간을 각 프로젝트별로 시간 입력을 매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 관리를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고요. 그리고 약간 제가 느껴지기에는 시간 이퀄 돈 이거를 좀 많이 강조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버타임을 하면 무조건 넣어야 되지만 그 시간을 정확하게 내가 정말 일한 시간이 맞는지 양심에 따라서 그거를 정확하게 넣는 거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시간 효율성 있게 일을 하는 걸 많이 강조하는 것 같아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면 정말 좋죠. 근데 그만큼 시간 압박을 받아서 스트레스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중소기업을 다니게 되면 모든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PT의 디자인, 비주얼라이제이션 이런 걸 모두 본인이 하게 됩니다. 근데 현재 여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PT 디자인을 하는 팀이 따로 있고요. 만약에 조금 더 데이터 분석이 고도의 데이터 분석이 필요할 경우에는 데이터 분석하는 팀에게 보낼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어떠한 툴을 만들고 싶다 그럴 경우에 중소기업을 다닐 때에는 제가 그 툴을 모두 다 만들고 모든 수식을 넣어서 고객사들에게 전달을 할 때 직관적인 툴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팀장님이랑 둘이 그 툴을 만들기 위해서 꽤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팀이 또 있어서 툴을 어떻게 만들어 주세요 하면은 엑셀이나 이런 거를 잘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전문가 팀들이 저희의 의견, 저희의 얘기를 쭉 듣고 그 툴을 직접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시간 동안 다른 우리 팀의 지식이 필요한 일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또 시간 관리를 하면서 프로젝트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대학원에 컨설팅 회사로 이제 가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교수님 두 분께서 오셔서 저희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두 교수님 모두 컨설팅 회사를 다니시다가 이제 교수님이 되신 케이스였거든요. 근데 그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공통적으로 처음으로 컨설팅 회사를 들어갈 때에는 중소기업을 권장한다. 왜냐하면 모든 프로세스를 다 직접 해볼 수 있고 많은 스킬들을 익힐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큰 기업을 가는 것도 좋지만 중소기업을 먼저 가는 것을 조금 더 권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직접 두 개 다 경험을 해보니까 중소기업 때 했던 그러한 엑셀 스킬이라든지 이제 디자인이라든지 그러한 스킬들을 배워서 여기 대기업에 와서 애초에 제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이렇게 만들으니까 그거를 조금 높게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인상 깊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서류를 검토하는 프로세스예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팀 구조가 워낙 작기도 했지만 각 본부가 한 5개 정도 있었고 그 위에 상무님, 파트너님, 대표님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팀에서 나가는 이제 클라이언트에게 전달되는 딜리버블은 대부분 본부장님, 팀장님이 당연히 이제 팀장님이 모든 거를 만드시면 이제 본부장님께서 1차로 검토를 하시고 상무님께서 검토를 한번 해주셨습니다. 현재 여기 대기업 같은 경우도 비슷한 과정으로 이제 윗선에서 파트너라든지 시니어 매니저 이렇게 윗선들이 검토를 하는데 회계 감사팀에서도 검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총 프로세스가 한 4단계 정도 다 거친 후에 클라이언트에게 최종 결과물이 전달됩니다. 그걸 보면서 이 회사의 브랜드랑 본인들의 명성을 굉장히 중시하는구나를 느꼈어요. 그래서 글씨, 단어 선택이라든지 PT의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걸 굉장히 엄격하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굉장히 저는 인상 깊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인사과 관련돼서 얘기를 해볼게요. 한국에 있던 중소기업에도 인사과가 당연히 있었죠. 근데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중소기업을 다닐 때 뭐 해외 출장을 간다든지 뭐 지방 출장을 간다 하면 모든 뭐 비행기 티켓부터 일정이라든지 이런 걸 다 제가 짜야만 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저는 굉장히 재밌었고 배울 수 있는 게 많아서 정말 좋았어요. 근데 여기 대기업에 딱 왔는데 제가 출장을 갈 때 출장 비행기 티켓을 직접 끊어주시는 팀이 따로 있고 숙소도 따로 다 이제 예약을 해서 저에게는 어디로 가라 이런 인스트럭션만 주셔서 너무너무 편했고,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영수증 관리입니다. 그 한국의 중소기업을 다닐 때에는 아무리 법인카드를 쓰더라도 모든 영수증을 다 잘 모아서 월 말이 되면 A4 용지에 그 양식을 뽑아서 그 딱풀로 영수증을 다 붙이고 그거에 관련된 사유를 정말 상세히 적어야 됐어요. 손으로, 수기로 적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기업에 와서 놀란 점은 그 법인카드를 쓰면 시스템에 들어가서 그냥 어떤 출장과 관련된 것인지 간략하게 쓰고 이게 어떤 비용인지 쓰고 그냥 제출을 하면 그게 그냥 처리가 끝나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시간도 절약이 많이 되지만 영수증 붙이는 게 은근히 그것도 잃어버리고 이러면은 카드 내역 들어가서 뽑아야 되고 이렇거든요. 그 과정이 없어지니까 일하는 시간도 줄고 그런 번거로운 과정도 안 해서 좋고 이 부분은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아마 회사 규모가 크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인사과에서 모든 프로젝트 배정을 해줍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팀 그리고 본부장님께서 직접 마케팅을 하셔서 일을 가지고 오시는 경우도 있고, 또는 뭐 저희가 직접 제안서를 가지고 가서 제안 PT를 본부장님께서 진행을 해서 그게 선정이 되면 그 일을 저희 팀에서 두 팀에서 이제 본부장님께서 나눠서 배정을 해주셨었어요. 근데 지금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사과에서 제 프로젝트 배정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몇 시간씩 이렇게 배정을 해주고 앞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할 것 같구나 이거를 예상할 수 있고, 팀 이름까지 나와 있어서 그 사람에게 직접 그 매니저에게 직접 컨택을 해서 뭐 미리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있으면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건데 제가 클라이언트와 일을 하기 위한 그 목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인사과에서 하는 거는 그 타깃이 만족하게 다 차여져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 일하는 시간 중에 85%는 클라이언트 일을 해야 된다 라고 했을 경우에 인사과에서 지정해 주는 건 만약에 한 50%면 35%에 관련돼서는 제가 직접 적극적으로 막 어필을 하면서 직접 그 프로젝트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현재는 이제 입사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올해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추후에는 내년부터는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프로젝트를 따기 위해서 스스로 막 다녀야 된다는 생각에 조금 부담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바로 인사과에 가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프로젝트를 하는데 뭐 매니저님께서 여러 방면으로 불쾌하게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인사과에 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팀 안에서 직접적으로 얼굴을 붉히는 걸 보는 일은 없게 되겠죠? 중소기업은 본부장님 또는 그 바로 윗선, 뭐 상무님 그 윗선으로 바로 얘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친분이 있거나 뭐 프로젝트를 같이 해오신 그 시간이 있으니 객관적으로 판단을 한다거나 순수 제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준다거나 그러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기업은 인사과에서 직접 관리를 해주니까 보다 객관적이고 그리고 제 자신을 좀 더 보호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얼마나 다른지 컨설팅 회사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둘 다 오퍼를 받는다면 당연히 대기업을 가겠죠. 하지만 중소기업에서 오퍼를 받았는데 아니 난 무조건 대기업만 갈 거야. 그러면서 막 3수, 4수 계속 취준을 하시기보다는 그럴 때에는 중소기업에 먼저 입사를 하셔서 많은 스킬을 다 배우고 이제 좀 발전된 나를
대기업에서 모셔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도 나름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요즘 취업이 제가 취준을 했을 때만큼 보다 더 힘들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기회가 온다면 그 기회를 잡으시고 자신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그렇게 찾아온 기회를 그냥 보내버리시지 않고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만나요. 뿅!